새벽 2시, 창밖은 고요하지만 어떤 노인의 심장은 조용히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잠결에 숨이 짧아지고 가슴이 두근거려 눈을 뜨지만 다시 잠이 들면 곧 잊혀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혈압은 급격히 오르내리며 뇌의 작은 혈관들을 압박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고혈압 환자를 진료해온 내과 의사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밤에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위험은 바로 그 밤에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보다 잠든 동안 혈압이 더 불안정해지는 이유는 자율신경의 리듬이 교감과 부교감 사이를 급격히 오가며 혈관의 긴장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몸이 깨어날 준비를 시작할 때 혈압은 가장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이때 혈관벽이 약하거나 오래된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작은 자극에도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기 쉽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우리 몸이 보내는 7가지 경고 신호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당신도 밤마다 한두 번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단순한 잠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혈압은 하루 동안 일정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활동으로 인해 높아지고 밤에는 휴식과 함께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리듬이 깨집니다. 낮보다 밤에 혈압이 더 높아지거나 잠든 동안 급격히 오르내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야간 혈압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이 변동이 반복되면 혈관의 벽은 미세하게 손상되고 결국 뇌졸중이나 심부전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에 혈압만 신경 씁니다. 병원에서도 보통 아침이나 낮에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뇌졸중의 60% 이상이 새벽 1시에서 5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이 시간대는 자율신경계가 잠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교감신경이 급격히 활성화되며 심박수와 혈압이 동시에 상승하는 구간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혈관이 이미 단단해진 노년층에서는 이 작은 상승이 큰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혈관은 유연성을 잃고 내부의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조금만 흔들려도 막히거나 터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고혈압을 알아온 사람은 혈관 벽이 두꺼워져 갑작스러운 압력 변화에 더 약합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잠든 사이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숨이 잠깐 멈추거나 가슴이 두근거려 깼다가 다시 잠들면 그 순간이 바로 뇌졸중의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혈압이 급상승하면 뇌의 모세혈관이 팽창하고 산소 공급이 순간적으로 끊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매일 반복되면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어깨가 뻣뻣하며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것을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혈압의 야간 변동이 뇌의 미세혈관을 조금씩 약화시키는 과정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수면 중 혈압이 정상보다 20% 이상 높게 유지된 사람들에게서 뇌졸중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 변동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동안 몸속의 혈관은 조용히 SOS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혈압의 야간 불안정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심장의 생명 리듬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반복될수록 다음 날의 피로감이 커지고 낮의 혈압 조절도 더 어렵게 됩니다. 결국 낮과 밤의 균형이 무너지면 하루 종일 혈압이 불안정한 상태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노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변동성 고혈압의 시작입니다. 밤중 혈압이 변동될 때 우리 몸은 생각보다 다양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단순한 피로, 노화 혹은 불면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제부터 그 7가지 신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밤중에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려 눈을 뜨는 경우입니다. 방이 덥지 않은데 심장이 빠르게 뛰고 몇 분 후에야 진정된다면 이는 혈압이 급상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심박수와 혈압이 함께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심근에 부담이 쌓이고 결국 심부전이나 부정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밤에 식은땀이 나는 경우입니다. 잠결에 이마나 등줄기에 땀이 맺히고 몸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자율신경의 불균형 신호이며 고혈압 약의 효과가 사라지는 시간대에 자주 발생합니다. 셋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운 증상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봐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새벽에 혈압이 급격히 올라 뇌혈류가 불안정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뇌의 미세혈관이 부풀었다가 다시 수축하면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고 그 결과 머리가 띵하고 눈이 잘 안 떠집니다. 넷째, 한쪽 팔이나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입니다. 아침에 손가락이 굳거나 젓가락을 잡기가 어렵다면 이는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뇌졸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밤사이 혈압이 높아지면 뇌의 일부 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히면서 신경 신호가 약해집니다. 다섯째, 얼굴이 붓거나 눈 주변이 부은 상태로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부종은 혈관 내 압력이 높아져 체액이 빠져나오면서 생깁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노인에게 흔하며 야간 혈압 상승의 명확한 표시입니다. 여섯째, 코골이나 수면 중 무호흡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숨이 잠시 멈추면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뇌는 이를 보상하기 위해 혈압을 올립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혈관이 끊임없이 긴장하게 되고 고혈압이 악화됩니다. 마지막 일곱째, 밤중에 자주 소변을 보는 현상입니다. 노화로 인한 전립선 문제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혈압 상승으로 신장이 체액을 배출하며 압력을 낮추려는 반응입니다. 즉, 소변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혈관이 밤새 고압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이 7가지 신호 중 한두 가지라도 자주 나타난다면 이미 몸은 균형을 잃고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머리가 무겁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면이 아닙니다. 뇌와 심장이 동시에 압박받고 있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실제로 야간 혈압이 불안정한 사람은 정상인보다 뇌졸중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호들을 기록하고 반복되는 패턴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난다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몸은 늘 일정한 리듬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 하지만 그 리듬이 깨질 때 병이 시작됩니다. 이 7가지 신호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예방은 가능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낮에는 혈압이 안정적이지만 밤에 갑자기 변동이 심해지는 이유는 단순한 체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생활 속의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혈압약을 아침에만 복용하는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의사가 매일 한 번이라고 말하면 아침에 약을 먹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혈압은 새벽에 가장 많이 오르기 때문에 저녁 복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먹은 약의 효과는 보통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지속되므로 자정 이후에는 약효가 떨어집니다. 그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혈압은 쉽게 급상승합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에게는 야간형 혈압약 혹은 이중 복용 조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저녁 식사에서 염분을 많이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젓갈, 찌개, 김치, 국물 같은 음식은 밤중 혈압을 크게 올립니다. 나트륨은 혈액 속 수분을 끌어들여 혈관 내 부피를 늘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혈액량은 밤새 심장과 혈관을 압박하며 결국 새벽 시간대에 혈압 상승을 유발합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혈관을 확장시키지만 대사가 진행되면서 반대로 수축작용을 일으킵니다. 이때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혈압이 오르내립니다. 또한 커피나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수면의 질을 낮추고 자율신경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넷째, 늦은 밤까지 깨어있는 습관입니다. 우리 몸은 자정 이전에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해야 혈압이 안정됩니다. 그러나 밤늦게까지 TV나 휴대폰을 보면 뇌는 여전히 낮처럼 깨어 있습니다. 이때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교감신경이 계속 작동하여 혈압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섯째, 수면 무호흡증 혹은 얕은 호흡 패턴입니다. 코골이와 함께 호흡이 자주 멈추면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뇌는 이를 보상하기 위해 혈압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런 상태가 매일 반복되면 뇌혈관은 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여섯째, 체내 수분 부족입니다. 노년층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저녁 이후 물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탈수 상태에서는 혈액이 끈적해지고 점도가 높아져 밤중에 혈압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수분 섭취는 오히려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감입니다. 낮 동안 쌓인 긴장이 풀리지 않으면
자율신경의 교감 활동이 밤에도 지속됩니다. 이로 인해 수면 중에도 혈압이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상승합니다. 이런 생활 습관들이 누적되면 몸은 밤낮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야간 혈압 변동은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니라 일상의 잘못된 리듬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몸은 매일 같은 시간을 반복하며 안정을 찾으려 하지만 우리가 그 리듬을 깨뜨릴 때마다 혈관은 조용히 손상되고 있습니다. 혈압이 밤중에 오르내리는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수면 환경의 조정입니다. 방 온도는 20도 전후, 습도는 50% 안팎이 적당합니다. 너무 덥거나 건조하면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혈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베개는 높지 않게 머리와 어깨가 자연스럽게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고개가 꺾이면 목동맥이 압박되고 뇌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해집니다. 두 번째는 호흡 조절 훈련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등을 곧게 펴고 편안히 누운 뒤 한 손을 배 위에 올립니다. 코로 천천히 3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2초간 멈춘 뒤 입으로 5초 동안 부드럽게 내쉽니다. 이를 5번 반복합니다. 이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심박수와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세 번째는 저녁 식사의 관리입니다. 염분을 줄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국물은 반만, 젓갈이나 짠 반찬은 하루 한 번 이하로 제한합니다. 단백질은 두부나 생선처럼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섭취하고 과식은 피해야 합니다. 식사 후에는 30분간 가벼운 산책이 도움이 됩니다. 소화가 되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수면 질도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약 복용 시간의 점검입니다. 의사와 상의하여 약효 지속 시간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저녁 시간으로 조정합니다. 일부 혈압약은 하루 한 번 복용하더라도 저녁 복용이 새벽 혈압을 더 잘 안정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분 섭취의 조절입니다. 취침 전 1-2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면 탈수를 방지하고 혈액의 점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단, 바로 잠자기 직전에는 과도한 수분을 피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정서의 안정과 수면 루틴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화면을 멀리하고 조용한 음악이나 심호흡으로 몸을 이완시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은 자율신경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는 체온 관리와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손발이 차가운 사람은 수면 전 따뜻한 수건으로 손목과 발목을 감싸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부드럽게 내려갑니다. 또한 침대 옆에서 천천히 목과 어깨를 돌리는 가벼운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돕고 혈압의 급변을 막아줍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반복되면 몸은 다시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습니다. 중요한 것은 혈압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혈압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수치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 뇌와 심장은 비로소 편안함을 느낍니다. 하루의 끝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숨을 고르게 내쉬는 그 순간 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박성호 씨, 올해 75살입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던 그는 매일 밤 12시가 넘어야 잠이 들었습니다. 밤에는 조용해서 생각이 많아요. 그가 처음 병원을 찾은 날, 혈압은 낮에는 괜찮았지만 새벽 시간대에 급격히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주 새벽 3시쯤 깨어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면증으로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수면 중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몇 가지 조언을 드렸습니다. 우선 혈압약 복용 시간을 저녁으로 바꾸고 자기 전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10분 전에는 호흡 훈련을 하도록 했습니다. 3초 들이마시고 2초 멈춘 뒤 5초 내쉬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는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방문했을 때 박 씨는 말했습니다. 요즘은 새벽에 안 깨요. 아침이 덜 무겁습니다. 실제로 측정해보니 밤중 혈압이 평균 20 정도 낮아졌습니다. 3달이 지나자 그의 얼굴빛이 훨씬 부드러워졌고 아침 산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오전 7시 아파트 단지의 작은 정원을 천천히 돌며 숨을 고릅니다. 이제는 밤이 두렵지 않아요. 자는 게 편안해졌습니다.
그의 말에는 안정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약의 효과만이 아니라 생활 리듬을 되찾은 결과입니다. 몸은 일정한 리듬을 기억합니다. 그 리듬이 회복되면 혈관도 차분히 안정됩니다. 박 씨처럼 자신의 몸의 신호를 듣는다면 야간 혈압 변동은 더 이상 운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생활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증상으로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가족 중에도 새벽마다 깨어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한 작은 변화들을 함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한 잔의 물, 조용한 호흡 5번, 규칙적인 취침 시간. 그것이 뇌졸중을 막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잊지 못하는 환자가 2사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박성호 씨, 75살의 은퇴한 교사였습니다. 아내를 여의고 혼자 살던 그는 잠이 얕고 새벽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벽 3시만 되면 꼭 한 번은 깨요.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어요. 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진료를 보던 날 그의 혈압은 낮에는 130대였지만 밤에는 180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수면 중 혈압 측정을 권했을 때 그는 의아해했습니다. 자는 동안 혈압이 변한다고요?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새벽 4시경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심박수도 함께 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생활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TV를 끄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신 뒤 가벼운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약 복용 시간도 저녁으로 옮겼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주가 지나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아침 머리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요즘은 자다가도 마음이 편합니다. 숨이 고르게 쉬어져요. 그의 말투는 이전보다 느긋했습니다. 3달 뒤 재검사 결과 야간 평균 혈압이 25 정도 낮아졌고 심박수 변동도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공원 벤치에 앉아 조용히 햇살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예전엔 자는 게 두려웠어요. 이제는 잠이 치료가 되는 느낌입니다. 2번째 환자는 이정순 씨, 72살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고 자신을 위해 쉴 줄 몰랐습니다. 낮에는 괜찮지만 밤만 되면 손끝이 저리고 머리가 뻐근했습니다. 병원에 오기 전 그녀는 혈압약을 아침에만 먹었습니다. 밤엔 자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그녀의 혈압은 낮에는 125, 밤에는 170까지 치솟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수면 무호흡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수면 자세와 호흡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베개를 낮추고 옆으로 누워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뒤 입으로 길게 내쉬는 연습을 매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요즘은 새벽에 손이 덜 저려요. 얼굴 붓기도 줄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혈압 곡선이 완만해졌고 새벽 시간대 최고 혈압이 16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아침마다 피곤해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새벽 6시면 스스로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이며 오늘은 괜찮을 거야 라고 속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에게도 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젠 나보다 우리 딸이 더 먼저 물을 데워요. 같이 마시자고 하죠. 몸이 회복되자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이 2사람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몸의 신호를 들었다는 것. 박 씨는 가슴 두근거림을, 이 씨는 손끝의 저림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병이 아니라 몸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몸은 늘 말없이 경고를 보냅니다. 지금 조금 불안해요. 조금 쉬어야 해요. 그 목소리를 외면할 때 혈관은 가장 큰 부담을 받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런 사례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 수면 리듬을 회복한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새벽 혈압 상승이 15, 30 정도 감소합니다. 이는 약의 종류를 바꾸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변화입니다. 혈압이 급격히 오르내리지 않으면 뇌혈관의 손상 위험이 줄고 기억력 저하와 피로감도 개선됩니다. 박성호 씨는 지금도 매일 오전 7시에 병원 근처 공원 벤치를 걷습니다.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20분 동안 숨을 세며 걸을 때마다 그는 말합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이정순 씨는 집 안거실에 작은 수첩을 두고 매일 밤 그날의 혈압과 기분을 기록합니다. 오늘은 평온했습니다. 숨이 고르게 쉬어졌습니다. 이런 짧은 문장이 쌓여 그녀의 건강 일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되찾은 기록입니다. 혈압은 숫자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리듬의 표현입니다. 밤이 두렵던 시간은 이제 휴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한 밤이 그들의 새로운 하루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밤중 혈압의 변동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동시에 회복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무겁고 새벽에 잠이 깨는 그 작은 순간마다 혈관은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쉬어야 합니다. 너무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병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루의 끝을 고요히 마무리하는 습관, 따뜻한 물 한 잔,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일정한 취침 시간, 이런 작은 행동들이 뇌와 심장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됩니다. 밤의 평온은 낮의 건강으로 이어지고 수면의 안정은 다음날의 혈압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듭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고혈압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약만으로 완벽히 안정된 사람은 드뭅니다. 하지만 생활의 리듬을 되찾은 사람들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고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박성호 씨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던 그 모습, 이정순 씨가 평온한 숨으로 잠드는 그 장면은 의학적인 수치로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의 증거입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몸은 항상 먼저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가장 큰 재앙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혹시라도 새벽마다 깨어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면이 아닙니다. 몸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천천히 숨을 고르십시오. 괜찮다. 나는 지금 회복 중이다. 그렇게 마음을 진정시키면 혈압도 함께 안정됩니다. 건강은 한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선택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방 안이 조금 더 조용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심장이 부드럽게 뛰고 숨이 고르게 흐르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가벼운 하루.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회복의 모습입니다. 박성호 씨는 지금도 말합니다. 이제 밤이 무섭지 않습니다. 내 몸의 리듬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의 말처럼 우리 모두가 그 리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 밤은 더 이상 위험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